여보, 그 한 남자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이선영은 손에서 트레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선영의 입에서 새어나온 단어에 남자는 잠시 멈춰섰다가 그저 낯선 사람에게 대하듯 의아한 눈길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15년 전 바다에서 실종 처리된 남편의 목소리와 똑같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장. 사건의 시작 보안 검색대 앞에서 멈춘 시간.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장. 새벽 첫 비행기들이 줄지어 떠나는 시간입니다. 회색 제복 차림의 이선영은 엑스레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운 지 20년이 넘은 손놀림이었죠.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으로 뒤섞인 짐들 사이에서 칼, 가위, 라이터 같은 위험 물품을 찾는 건 이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승객 들어오세요. 메탈 디텍터가 규칙적으로 삐삐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허리띠를 풀고 시계를 빼고 주섬주섬 주머니를 비웠죠. 선영은 습관처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전자기기 따로 담아주세요. 액체는 지퍼백 안에 넣으시고요. 그날은 유난히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나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경찰서 강력계 출신이었던 남자,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던 그와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자신, 두 사람의 재혼식을 한 달 뒤로 잡는 계약서를 오늘 예식장에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 예식장 간다며? 축하해요. 같이 근무하는 후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죠. 뭘 나이 들어서 그냥 서로 기댈 사람 찾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종 신고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15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실종된 남편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을 돕는 봉사 선박에 탔다가 폭풍을 만나 연락 두절됐죠. 신분증과 결혼 반지, 시계가 담긴 작은 비닐 봉투가 해경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건네지던 날 세상이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단 하나, 그때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딸 하나였습니다. 혜인이는 이제 아빠 없는 애가 아닌 거야. 엄마가 다시 잘 살아볼 거야. 선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공항 비정규직 보안요원으로 들어와 10년 넘게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다음 승객이요.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여권만 휙휙 넘겨보던 선영의 손이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멈춰 섰습니다. 여권 사진 위 또렷한 눈매였습니다. 웃지 않고 찍힌 증명사진이었지만 입꼬리 한쪽이 아주 조금 올라간 습관까지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었죠. 선생님, 벨트와 시계도 빼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풀었습니다. 은색 메탈 밴드, 검은 다이얼이었죠. 몇천 번은 손으로 만져봤던 그 감촉이 손바닥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남자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공항의 소음이 멀어지고 삐소리만 길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입에서 저절로 나온 그 한마디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낯설게 굳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으면서도 부드러운 음색, 단어 사이사이 조금씩 쉬었다 가는 버릇까지 모두가 너무도 익숙했죠. 선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들의 뒤편 승객 대기줄 끝에서 검정 코트를 입은 또 다른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선영과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였죠.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 보안 검색 근무가 끝난 뒤 선영은
휴게실 한쪽에 앉아 김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김밥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 남자의 얼굴만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세상에 그렇게 닮은 사람도 많다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언니, 후배 지연이 물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외국 항공사 승객, 왜 그렇게 쳐다봤어요? 뭐 걸리는 거 있었어요? 선영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권 사진이랑 실제 얼굴이 좀 달라 보여서. 아, 요즘 필터 많이 쓰니까. 근데 언니, 오늘 예식장 가는 거 맞죠? 세상에, 공항 보안 요원이 신랑을 골랐다니. 경찰 출신이면 든든하겠다. 지연의 농담 섞인 말에 선영은 어쩐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웃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란 작업복에 형광조끼를 입고 항만 하역장과 선착장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죠. 배 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던 소년이 어느새 가장이 되어나 이제 제대로 바다 배웠다고 자랑하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아, 내가 꼭 약속 지킬게. 조금만 더 고생하고 나면 혜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엔 배일 그만두고 육지에서 일 구할게. 그렇게 약속하던 입술이 폭풍 속 어디쯤에서 사라져버렸다고 믿으며 15년을 견뎌왔습니다. 언니, 지연이 어깨를 톡 쳤습니다. 언니 휴대폰 울려요. 책상 위에서 진동하던 휴대폰 화면에는 민수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도 야근? 전화 너머로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선영의 약혼자였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공항 내 치안 담당팀으로 발령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대조만 마치면 돼요. 끝나고 예식장 가기로 했잖아요. 알지. 내가 로비에서 기다릴게. 근데 선영 씨.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순간 선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실종된 남편을 닮은 남자를 봤다고 말하면 무슨 얼굴을 할까? 입술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손님이 많네요. 알았어요. 끝나고 봐요. 우리 오늘 진짜로 새 출발 확정하는 거다? 네. 전화를 끊고 난 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살기로 한 사람이야. 그렇게 다짐하려 할수록 아까 보안 게이트를 지나가던 남자의 뒷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캐리어를 끌면서 길게 뻗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언젠가 새벽 항구를 걸을 때 비에 흠뻑 젖은 채 웃곤 하던 그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선영 씨, 다음 라운드 근무 시작입니다. 무전기 소리에 선영은 억지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근무가 시작되고 다시 엑스레이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미끄러지듯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이번엔 귀국 승객 보안 검색 구역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2장 공항 보안 요원의 일상과 멈춰버린 과거. 입국장 쪽 보안 검색은 출국장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승객들 사이로 가끔은 수상한 물건이, 가끔은 수상한 사람이 함께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출국 쪽 근무를 마치고 잠시 지원 나간 입국장에서 선영은 얼굴을 제대로 보며 승객을 맞았습니다. 여권과 얼굴을 비교해야 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올리려던 그 순간 선영의 손에 들려있던 여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리를 숙여 여권을 줍는 손이 떨렸습니다. 커버에 찍힌 항공사 로고, 안쪽 사진 위에 이름이 보였죠. 우리 다니엘. 국적은 대한민국, 거주지는 호주 시드니였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과 눈앞의 남자, 그리고 그가 여권을 받을 때 왼손으로 턱을 한번 만지는 버릇까지 너무도 익숙했죠. 선생님, 집안에 전자제품 있으신가요? 차분한 톤으로 물었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자연스러웠지만 간혹 어미의 묘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 외국에서 산 사람처럼 들렸죠. 아니야. 이렇게 닮았다고 해서.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엑스레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캐리어 속에는 옷가지며 책, 그리고 작은 틴 케이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에 동그란 금속성 물체가 들어 있었죠. 저 케이스 좀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남자 반지 하나가 조용히 눕혀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얼어붙었습니다. 군청색 바다색이 은은하게 도는 안쪽 각인이 보였죠. SY 영원히. 15년 전 선영과 남편이 제주 작은 공방에서 맞췄던 반지와 똑같이 생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에 남자가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친구. 누군가에게서 전달받은 반지라면 그 반지는 어디로부터 떠밀려 온 걸까요? 저를 아시는 것 같군요.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출국장에서 저를 보셨던 분 맞죠? 제가 뭔가 실례라도 했나요? 선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그의 얼굴을 2번이나 멍하니 쳐다봤다는 사실을요. 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그렇습니까? 남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려다가 어딘가 어색하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전 사람을 잘 기억 못합니다. 네. 15년 전쯤에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선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기억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그 전의 일들은 서류와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압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살아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그 말에 선영의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당신도 그렇게 말했었지. 언젠가 우리가 살 집을 육지에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혜인이가 공항에서 비행기 구경하며 자라게 해주겠다고. 손님. 뒤에서 다른 보안 요원이 재촉했습니다. 대기줄이 길어져서요.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여권과 티켓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조금씩 사라져갔죠.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 예식장 앞인데 언제 끝나요? 현실과 과거가 같은 화면에 2개의 알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녁 공항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수는 미리 주문해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씩 마시며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교대 근무를 끝내고 급히 달려나온 선영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늘따라 공항이 더 바쁘더라고요. 민수는 웃으려 했지만 선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농담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귀국 승객 중에 좀 특이한 분이 계셔서요. 수상한 사람? 현직 경찰다운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15년 전에 실종 처리된 사람들 가끔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있죠. 드물긴 하지만 특히 바다 사고 같은 경우는 신원 확인이 완벽하지 않으면 잘못된 통보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15년 전쯤 큰 사고를 당하고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자 가족 상담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정답이 없다는 거요. 죽었다고 믿고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살아있을 거라고 희망만 주자니 그 희망 때문에 인생이 멈추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말은 정확히 선영을 향해 날아온 화살 같았습니다. 선영은 15년 동안 정답 없는 기다림과 싸워왔습니다. 선영 씨, 우리 지금 예식장 가도 돼요? 민수의 질문에 선영은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막 이륙하는 비행기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네. 만약에 진짜로 실종된 사람이 돌아왔다면요.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민수는 대답 대신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 본인이 선택해야죠.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고 싶은지.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은요? 진심이면 기다려주겠죠. 힘들어도. 진심. 선영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실종된 남편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 아니라 의무나 습관 같은 게 되어버린 지 말입니다. 혜인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건 아니었을까? 그때 카페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제주 해상사고 생존자 중 1명 한국 입국 확인. 관련자 신원 재조사 착수. 선영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수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더니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놀랐어요?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뉴스 화면 저 구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남자의 흐릿한 얼굴이 마치 오늘 마주친 그 사람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장. 첫 갈등절을 아신다고요? 다음 날 선영은 휴무를 내고 공항 근처 비즈니스 호텔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 호주에서 들어온 승객 중에 이 이름으로 체크인한 분 계세요? 우리 다니엘. 몇 군데를 돌다 마침내 한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2호에 계십니다만 투숙객 신상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요. 공항 보안팀입니다. 선영은 사원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객실 전화 연결을 도와줬죠. 네, 다니엘 리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죠. 어제 공항 보안 검색장에서 배웠던 직원입니다. 잠깐 뵙고 싶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올라오세요. 602호 문이 열렸을 때 선영은 마치 또 한 번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처럼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백 그리고 탁자 위에 어제 봤던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러 절 찾아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의 물음에 선영은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남자는 어색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전 15년 전 이전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실종 신고서, 작성인 이선영, 피실종자 이준호. 이준호 씨,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봉사 선박이 뒤집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남편이 타고 있었어요. 전배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항상 다니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이미 호주의 한 병원 침대 위였다더군요. 혹시?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깨어났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게 있었나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긴 낯선 나라였고 제 언어도 아니었는데 이 반지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더군요. 탁자 위에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뭔지 알고 계세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서 못 읽었습니다. SY는 제 이름 선영이고요. 옆에 작은 글씨로 평생 같은 게이트에서 기다릴게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남자가 반지를 들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에 닳아 희미해진 한글이 조금씩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았죠. 우리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서로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되자고 해서 이 문구를 새겼어요. 당신은 배를 타고 나는 공항에서 일하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 이준호 씨와 모든 게 너무 닮았습니다. 목소리, 손버릇, 그리고 선영은 그의 왼쪽 손목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여기 작은 화상 자국. 남자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어릴 때 국 끓이다가 데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데이게 했었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 첫 해 국을 끓이다가 냄비를 엎을 뻔했는데 당신이 손으로 막았죠. 당신 다치는 것보단 낫다고 웃으면서 공기 중에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호 씨. 선영은 그의 본래 이름을 처음 불러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남자가 손을 뻗어 선영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이름을 꺼내지 마세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과거를 모르고도 나름대로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 삶이 거짓이었다고 갑자기 말해버리면. 알아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딱 오늘 하루만 나와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세요. 어디에 서 있을지. 남자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낮게 깔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뿐입니다. 결국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은 약속 못합니다. 두 사람은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선영이 사는 김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 선영의 가방 속에서는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이 여전히 그녀의 미래를 주장하고 있었고,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에서는 호주로 돌아가는 리턴 티켓이 조용히 그의 현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낯설지 않네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전철역에서 집까지 오는 길 몇 번이나 꿈에서 본 것 같습니다. 꿈이 아니라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남자가 웃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제 삶의 반이 통째로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약간 눅눅한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들어오세요. 신발장을 지나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오자 작은 거실과 오래된 소파,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액자 속 어린 딸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긴 생머리를 빗어 넘긴 여자가 조금 수줍게 웃고 있었죠. 남자는 천천히 액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사진, 사람들이 저보고 닮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선영은 그를 향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호칭을 불러봤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모르겠습니다. 혜인이가 커서 외국 어디를 가든 공항에서 우리가 데려오자고 했어요. 그래서 반지 안쪽에도 같은 게이트에서 기다릴게라고 새긴 거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복도 끝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영의 딸 혜인이었죠. 손님 오셨어요? 혜인은 가볍게 인사를 하려다가 거실벽에 가족 사진과 소파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입에서 튀어나온 첫 단어였습니다. 혜인아. 선영이 다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빠 맞잖아. 어떻게 이 얼굴을 잊어. 혜인의 눈에 눈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매년 제사 때마다 이 사진 보면서 얼마나. 잠깐만요. 남자가 손을 들어 혜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눈동자가 복잡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혜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15년 전 이전의 기억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이 반지를 쥔 채 구조되었다고 들었고,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 아빠 이야기예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도 못하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요? 선영이 황급히 혜인을 붙잡았습니다. 혜인아, 아직 확실한. 엄마는 조용히 있어봐. 나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아빠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근데 아빠가 진짜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혜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재혼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그 말에 남자와 선영,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봉투도 뜯지 않은 청첩장 뭉치가 억울하다는 듯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 받지 마요. 혜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 목소리 듣고 대체 누구 편을 들 건데요? 집안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 정체 반전 실종 신고서와 이민 서류 사이. 그날 밤 남자는 동네 작은 모텔 방을 잡았습니다. 집에 머물다간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거든요. 침대 위 허공만 바라보며 누워있던 남자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선영. 내일 아침 7시. 공항 근처 국밥집에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남자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공항 근처 24시간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과 새벽 비행기를 탄 승객들로 붐벼 있었죠. 여기 앉아요.
선영이 창가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에는 이미 설렁탕 2그릇이 놓여 있었고 양념통과 깍두기 그릇이 한쪽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식사 같이 해본 적은 없죠, 우리. 그렇네요.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대기 3숟가락, 깍두기 국물 2숟가락, 국물을 한 번 휘젓고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한 번 후 불어 식히는 버릇까지. 한 그릇, 2그릇. 국물의 뜨거움과 매운맛 사이로 어디서 많이 느껴본 맛이 혀끝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버릇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끓인 국은 뭘 넣어도 맛있다고 하면서 다대기를 잔뜩 넣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도 당신이었어요.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기억한다고 해서 마음이 기억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아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후회를 남긴 채 바다로 떠났는지. 남자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리석었죠. 선영은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진심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진심이 서로 엉켜서 가끔은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지키고 싶었던 건 가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재혼을 결정하신 겁니까? 사람은요, 기다리기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더라고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혜인이에게 아빠가 꼭 돌아올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마 안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날 매일 조금씩 갉아먹었죠. 그래서 당신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당신을 다시 마주쳤네요.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말 이상한 건 어제 그 집에서 혜인 양과 마주쳤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저렸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머리로 떠올리는 장면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마음. 그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닌 채 어떤 다니엘이라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 사람의 삶을 단번에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선영은 테이블 가운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준호로서 살아주세요. 좋았던 기억이든 못난 기억이든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더 편하다면 그때는 제가 놓을게요. 당신을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지난 15년을. 남자의 시선이 선영의 손 위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손등 위로 세월의 주름들이 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인생이 지워낸 게 아니라 꼼꼼히 기록해둔 것 같은 흔적들이었죠. 조심스럽게 남자의 손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로서 당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준호, 아니 다니엘을 데리고 김포의 오래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그네를 밀어주던 놀이터, 벚꽃이 떨어지는 봄마다 돗자리 펴고 앉아 김밥을 먹던 언덕, 퇴근길에 일부러 돌아오곤 하던 골목길이었죠. 어디를 지나가던 남자의 걸음이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이 벤치, 남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 부어서 맞아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당신 월급 들어올 때마다 혜인이랑 셋이서 여기 앉아 컵라면에 김밥 먹었어요. 우린 공항 근처 살아서 좋다고 비행기 소리 들으며 하늘 위로 마침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조금씩 뭔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어도 돼요. 대신 분명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보안 검색대에서, 호텔 문 앞에서까지. 그게 뜨거운 사랑이든 미안함이든 깊은 인연이든 간에 제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말 사이로 휴대폰 진동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어디예요?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김포공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도 같이 있죠? 짧은 침묵 끝에 선영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잠깐만 있어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민수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5장. 감정 대치 당신이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준호 씨 맞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제주 사고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그 배에 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배, 빛, 차가운 물, 그리고 손에서 놓치지 않았던 이 반지. 민수는 잠시 선영을 바라봤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선영 씨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보다 죄를 짓고 있는 기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긴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민수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는 실종된 사람을 기다렸고, 누구는 실종된 줄도 모르고 살았고, 또 누구는 그 기다리는 사람 옆에 조심스레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근데 말이죠. 정답은 결국 본인들이 고르는 거더라고요. 이준호 씨. 민수가 그를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제가 벌인 일들의 결과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년 전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욕심이기도 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이기도 했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겠죠. 혜인 양도, 민수 씨도, 그리고 선영 씨도. 그래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준호는 손에 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 곁에서부터.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입가를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민수 씨, 선영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네. 난 당신 인생의 공백을 메우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게 옆에 서고 싶다고 했잖아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식장 계약 해지서였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맡을 사람이 돌아왔네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건 선영 씨가 아니라 운명이죠, 뭐. 민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씨. 네. 한 가지만 약속해요. 다시 사라지지 않겠다고. 기억이 또 흐려져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준호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난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야간 근무라서요.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 씨, 선영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민수는 잠시 돌아서서 손을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제 그 웃음을 숨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선영 씨,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아직도 조각들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 옆에 있을 때 제 마음이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지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왔을 뿐인데 당신이 돌아왔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선영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천천히 조금씩. 준호는 선영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5년 전 선영이 기억하던 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하늘 위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집에 가요.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혜인이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야죠. 아빠가 돌아왔다고. 6장. 외부 위기 재혼식 청첩장과 출국 티켓. 며칠 후 선영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발송하지 않은 청첩장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준호의 호주 귀국 티켓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인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기억을 잃었고 호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다가 우연히 한국에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혜인 양.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아직은 제 안에 그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혜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빠 얼굴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근데 이상한 건 뭐가? 아빠를 처음 봤을 때 왜인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혜인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을 봤을 때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족이라는 거겠죠. 선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보는 것.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혜인이 테이블 위에 티켓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호주로 돌아가실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할 게 있습니다. 15년 동안 살던 곳이니까요.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럼 다시 안 오는 거예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꼭 돌아옵니다. 이번엔 사라지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정말요? 네. 이번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선영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올게요.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예전처럼 공항에서. 알았어요.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데리러 나갈게요. 며칠 후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선영은 제복을 입고 보안 검색대에 서 있었고 준호는 승객줄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승객 들어오세요. 준호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금속 장신구는 모두 빼주시고요. 노트북은 따로 담아주세요. 준호는 시계를 풀고 벨트를 풀고 주머니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왼손 약지의 반지는 빼지 않았죠. 반지도 빼주셔야 합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이건 못 빼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럼 그대로 통과하세요. 게이트를 지나가는 준호를 보며 선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네. 준호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게이트에서 기다려주세요. 2달 후 선영은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국장 보안 검색대였습니다. 호주발 비행기 승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네던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여권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름란에는 이재리 다니엘이 아닌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혜인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준호는 캐리어를 끌고 선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요. 선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2사람은 손을 잡고 공항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따라왔고 앞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 혜인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혜인을 보자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아빠. 혜인이 달려와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진짜 돌아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준호가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3사람은 포옹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집에 가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 끓여줄게요.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그 된장찌개. 좋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냄비를 안 엎도록 도와드릴게요. 3사람은 웃으며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7장. 화해와 일상 같은 게이트에서 다시 만난 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한국에서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했고 혜인은 아버지와 조금씩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공항 보안 요원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퇴근길이 예전과 달랐죠.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김포공원을 찾았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아빠? 혜인이 벤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렴풋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라면 먹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주 왔었어요. 아빠가 컵라면 끓여주고 엄마가 김밥 싸오고. 그랬구나. 준호는 벤치에 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이상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아요.
선영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보다 먼저 도착하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봐요. 준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혜인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호주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친구들도 있었고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있었죠. 저를 구해준 사람들, 병원에서 돌봐준 간호사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 사람들 덕분에 15년을 버텼어요. 그 사람들은 아빠가 한국에 온 거 알아요? 알죠. 제대로 인사하고 왔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다고. 섭섭하지 않았어요? 섭섭했죠. 하지만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가 찾아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걸. 선영이 준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전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아빠,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 돌아올 것 같아요? 완전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1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럼 예전 기억은 영영 못 찾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과거를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당신들과 함께.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혜인아. 준호가 혜인을 껴안았습니다. 선영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 끓일게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손이 기억할지도 모르잖아요. 준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죠. 다대기는 얼마나 넣어요? 3숟가락 정도요. 선영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대기를 넣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 좀 봐요. 준호가 국물을 떠서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예전에 당신이 끓여주던 그 맛이에요. 정말요? 네. 똑같아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기억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혜인이 식탁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빠표 된장찌개네요. 15년 만에.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혜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빠 요리 실력 그대로네요. 다행이네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선영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행복해서요. 선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이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 당신이 돌아와서 다시 함께 밥을 먹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매일 함께 먹을 거예요. 준호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고 선영은 차를 끓였습니다. 혜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준호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는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왜요? 저를 기다려줘서요. 그리고 다시 받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혜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잘 자요. 잘 자, 혜인아. 준호와 선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민수 씨 생각났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잘 지내시려나요? 잘 지내실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니까요. 언젠가 꼭 행복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영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은요, 지금 행복해요? 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전 이준호고 당신의 남편이고 혜인이의 아빠예요. 그걸 아는데 15년이 걸렸네요. 늦었지만 찾았으니 됐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공항 쪽 하늘에 비행기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장 작은 진심 기억보다 먼저 닿는 것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인천공항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준호는 공항 근처 물류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혜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선영은 출근길에 준호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오후 3시면 끝나. 그럼 제가 데리러 올게요. 저도 오늘 일찍 끝나거든요. 좋아요. 두 사람은 공항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물류센터로, 선영은 보안 검색대로 향했죠. 다음 승객 들어오세요. 선영의 익숙한 목소리가 검색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출장을 가는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금속 장신구는 모두 빼주세요. 한 젊은 여자가 반지를 빼며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꼭 빼야 하나요? 약혼 반지거든요. 네, 빼주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빼서 트레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준호의 반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떠올렸죠. 그때는 그 반지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반지는 주인을 찾아왔고 주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근무를 마친 선영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집에서 먹어요. 제가 만들게요. 또 된장찌개예요? 아니요. 오늘은 김치찌개. 좋아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알아요? 전 매일 이 길을 지나가면서 당신 생각했어요. 언젠가 돌아올까, 아니면 영영 못 볼까? 이제는 매일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준호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너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 회식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정말? 네. 아빠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요.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준호가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인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제주도 갈까 생각 중인데 어때? 제주도요? 응. 아빠가 15년 전에 사고 당한 곳 근처인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준호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선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돌아온 기적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럼 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곳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세 식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선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준호가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사라졌었죠. 무슨 생각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15년 전 생각이요. 그때는 당신을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왔잖아요. 네. 기적이죠.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세 사람은 15년 전 사고가 났던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바닷가,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파도 소리, 바람 냄새, 모든 게. 선영과 혜인도 준호 옆에 섰습니다. 아빠, 무섭지 않아요? 혜인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이거 바다에 띄워도 될까요? 그러세요. 준호는 꽃다발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꽃들이 파도를 타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15년 전에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잘 돌아왔다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다고. 세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집에 가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렌터카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후 선영은 공항 보안요원에서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선영 씨, 오랜 시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다들. 선영은 동료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근길 준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어때요? 시원섭섭해요? 응, 근데 괜찮아. 이제 당신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공항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여행도 가고 혜인이 결혼하면 손주도 봐주고. 좋네요. 당신은요? 저는 당신 옆에만 있으면 돼요. 선영은 준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전 15년이 늦은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때 돌아왔으면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몰랐을지도 모르잖아요. 15년을 기다리고 찾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선영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세 식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은퇴 축하해요. 혜인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축하 케이크요. 엄마 오랜 시간 고생하셨잖아요. 고마워, 혜인아. 세 사람은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준호와 혜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공항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이제 이별이 아닌 영원한 만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